2시간 빠른 뉴스입니다. 조선인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였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실패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유네스코가 사도광산의 일본 정부의 추천서에 대해 미비점을 지적하며 기한까지 자문기관에 보내지도 않았으며 2023년 등록 심사를 위한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 및 정치권에서 총력전으로 진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실패하자 일본 내 안 밖으로 충격적이라는 반응 및 현재 일본 총리인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2022년 유네스코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거부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어서 등록이 곤란하다고 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도광산이 과거 일제시대 때 무고한 조선인의 강제징용 장소였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사도광산은 일본의 니가타현 북서쪽에 있는 사도섬에 있는 광산입니다. 니가타현 사도시에 속하고 면적은 제주도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고 거제도보다는 2배 정도이며 일본 내에서는 오키나와 섬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최대의 금광으로 아주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금광에서 산출된 금은 일본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였으며 임진왜란 패배 이후 돈이 바닥난 일본 막부의 소중한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1601년부터 산출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 폐광하였는데 무려 300년 넘게 이 작은 섬에서 금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의 섬은 대한민국 조선인에게 참 한많은 섬이 되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때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중요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일본의 좋은 일자리가 있다. 나는 가머니설과 강제징용에 속아서 온 이곳은 우리 선조들의 비참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광산은 처음 산출하기 시작한 에도시대부터 가혹한 노동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에도시대 때 사도광산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3에서 5년밖에 버티지 못했으며 40대를 넘을 때까지 살아남는 광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금광이지만 석탄의 구성이 많아 석탄가루가 수년에 걸쳐서 폐조직에 쌓이면서 조직에 흉터가 생기고 섬유화되면서 폐가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진폐증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현대시대에도 산소호흡기나 최고급 분진용 마스크를 차고 하는 곳인데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광부들의 피해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렇게 분진에 노출된 후 점점 숨이 가파지고 아무리 물을 마시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기침과 가래가 심해지고 맑은 공기를 마셔도 마신 것 같지 않다가 가만히 걸어도 전력질주한 것 같은 심장 박동을 느끼며 입에서는 각혈이 나온 후 마침내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는 1941년부터 45년까지 약 2,000명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인 광부들은 운반부와 바위에 구멍을 뚫는 차감 등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일선으로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패전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일본 정부는 증산을 지시하여 매일마다 가혹한 근로 환경에 시달렸고 낙반 사고가 있어 매일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인에게 노역을 시켰던 전범기업 최고봉인 미쓰비시 광업은 노임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일본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10년 동안 근로자들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시효 종료를 이유로 모두 자기들 국고로 환수하였습니다. 참 슬픈 사연이 존재하는 곳이군요. 군함도 말고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군함도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및 세계 여러 국가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등재 신청을 하였는데요. 징용 시기가 아닌 에도시대까지가 대상이며 태평양 전쟁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그대로이지만 그냥 말장난으로 피해간 것인데요. 그렇게 올해 초 1월에 등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꼼수가 이제 통하지 않죠. 거절 판정이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이 위안부 문서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타 회원국이 반대하면 해결될 때까지 심사를 무기한 중단시키는 제도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위안부 문서는 세계기록 유산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어 돌아와 한국과 중국이 똑같이 현재 사도광산에 대해 반대를 하여 무산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쿠릴 열도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 등재에 실패하자 일본 정치권에서는 경제산업부 대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실패해서 놀랐다라는 것을 밝혔고 집권당인 자민당은 이 업무를 맡은 의원 연맹, 외교부회와 합동회의를 열어서 실패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미국,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추천서를 보류했다가 보수파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천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추천서를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에 실패하였다는 비판 여론이 생겨서 현재 상황이 곤란해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등재에 실패한 후 일본 현지의 반응이 매우 처참한데요.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을 모아보았습니다. 한국 측의 개입이 없을 리가 없다. 지금까지 세계유산 등재 준비가 미흡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미비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는 없는 것인가? 친중 친한파 위원과 세력의 방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서류를 소홀하게 만든 다른 나라의 적자가 관공서에 없을지 잘 확인해주세요. 설마 한일의원연맹은 아니겠지? 역 K국의 소매 아래 로비 활동으로 심사원이 의도적으로 심사를 늦춘 것은 아닐까? 이웃은 무조건 간섭을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반응은 한국이 뒤에서 무언가 조작하였기 때문에 탈락하였다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은 부인하고 자국에 유리하고 단편적인 사실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현지 일본인들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뜻있는 일본인들이 2016년도에 사도광산 노동자를 추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공영탑에 추도를 하고 일본에 항의하는 운동에 대해 기록을 하는 듯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일본이 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본 내 일반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웃나라와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공고히 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정치 세력 때문이죠. 그런 자들을 언제나 견제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2시간 빠른 뉴스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